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은 현대인의 즐거움 중 하나죠. 달콤한 디저트를 맛보면서 행복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맛이 주는 즐거움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며 또 우리는 어떻게 맛을 느끼는 걸까요? 네, 오늘 과학 서재에서는 맛의 원리의 저자인 최낙원 식품공학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책의 제목이 일단 맛의 원리입니다. 이 맛이라는 게 사실 좀 주관적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감성적인 영역이라든지 뭐 인문학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과학적으로 접근하신 이유가 있으시다면 뭐라고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우리는 맛을 보자마자 맛이 있다 없다, 심지어는 맛을 보기 전에 맛이 있다 정도를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과연 그게 왜 맛이 있고 그것을 설명하다가 참 곤란해집니다. 예. 그리고 요즘 이제 소금 줄이기라든가 당류 줄이기 같은 걸 많이 말하는데 소금이나 설탕 자체는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짜기 많은 소금을 줄이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지 정확하게 설명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그래서 맛에 대한 과학적인 원리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설명할 텐데 그걸 잘 모르는 탓이죠. 그래서 음식을 고를 때 가장 중시하는 것은 맛인데요. 그래서 이제 식품회사 연구원이라든가 요리사들, 바리스타들, 소믈리에들이 어떻게 해야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지 많이 연구를 하는데 맛의 실체를 몰라서 그냥 헛고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맛을 최대한 과학적으로 설명해보자 했습니다. 사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을 과학으로 설명하는 게 가장 시행착오 없이 좋은 방법이고요. 꼭 맛을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설명할 수 있는 만큼은 과학적으로 설명해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혀가 느낄 수 있는 맛 하면 흔히 뭐 단맛, 짠맛, 쓴맛 뭐 이런 것들로 이제 꼽아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이거 외에도 사실 수만 가지의 맛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단맛, 짠맛, 신맛, 감칠맛, 쓴맛 그렇게 5가지를 혀로 느끼는데요. 예. 사람들은 이제 이걸 기본적인 맛이라 생각하고 맛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과 맛이 따로 있고 딸기 맛이 따로 있고 고기 맛이 따로 있고 김치맛, 요리 맛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사실은 혀로 느끼는 맛은 5가지가 전부이고 우리가 느끼는 수만 가지 맛의 다양성은 전적으로 코로 느끼는 향에 의한 겁니다. 아, 예. 네. 이제 코에는 약 400종류의 수용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400종의 냄새를 조합해 가지고 사람 같은 경우는 1조에서 10조 가지 냄새를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혀의 5가지 맛과 코의 한 1조 가지 냄새를 조합해서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맛을 즐길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코감기가 걸렸을 때 우리가 음식 맛 제대로 못 보고 네. 일부 예능 프로그램에서 코를 막아놓고 양파를 먹었는데 사과라고 느끼고 또 마늘을 먹었는데 아몬드라고 느낀 게 비슷한 설명인 것 같은데요. 네. 앞서서 말씀하시기로 감칠맛을 언급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감칠맛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음식물이 입에 당기는 맛, 마음을 끌어당기는 힘 이런 것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글로써 정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떤 맛일까요? 사실은 정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우리가 이제 고기의 육수에 마시거나 다시마하고 멸치 국물을 낼 때의 맛인데요. 예. 그 자체로는 사실 맹숭맹숭하면서 별 맛이 없는데 소금이라든가 그 재료에 있는 향, 물성과 어울리면 굉장히 맛이 이제 깊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맛이냐를 알아본다 그러면 사실 고기에는 단백질이 많이 들어 있고요. 그 단백질은 20가지 아미노산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풍부하게 존재하는 것이 글루탄산이라는 아미노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많이 논란됐던 MSG가 사실은 한 분자의 글루탄산과 소금에 있는 나트륨 2개가 결합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 감칠맛이 뭐냐 실제로 알고 싶다 그러면 그냥 미원을 물에 조금 넣고 녹여 먹어보면 예. 그 자체가 사실 가장 정확한 감칠맛이고요. 근데 그 자체로는 사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할까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별 맛이 없죠. 근데 소금물도 자체도 맛이 없지만 우리가 이제 갖은 양념을 간이 안 맞는 음식은 참 맛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것처럼 이제 우리가 아주 소량만 들어갔을 때 맛과 향이 확 살아나죠. 그래서 이제 감칠맛은 일단 단백질 맛, 고기의 맛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맛을 느낄 때 필요한 감각이 단지 미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함께 생긴 종합 과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맛이 우리에게 어떤 작용을 통해서 다가오는 걸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입에서 느끼는 그 맛과 5가지 맛과 그다음에 이제 사실 소리로 들는 음악의 아삭아삭한 맛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양 봤을 때 그 형태나 색깔 이런 거에서 벌써 기대감 갖게 하니까 시각도 굉장히 중요하고 향도 중요하고
이런 오감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희가 내장기관에서 느끼는 감각도 있고요. 근데 이런 보이는 알고 있는 감각과 알고 있지 않은 감각을 모두 합해도 우리가 느끼는 맛의 50%를 설명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그런 감각을 바탕으로 우리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해야지 어느 정도 맛에 대한 설명이 가능한데요. 뇌의 작동을 알려면 사실은 이제 뇌과학도 좀 알아야 되고 진화 심리학 같은 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사실은 맛은 종합과학이라고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뭐 그렇게까지 따지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즐겨도 충분하죠. 근데 그런 걸 좀 더 제대로 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기가 먹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그 자신감도 가질 수 있고 뭐 맛에 대해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맛이 그냥 맛있고 맛없고 그렇게 쉽게 설명할 게 아니었군요. 자, 이게 책을 보면요. 설탕은 왜 달고 레몬은 왜 신가로 접근할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설탕을 왜 달게 느끼고 레몬을 왜 시게 느끼냐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3천만 종 이상의 화합물질이 있고요. 예. 냄새 물질마다 40만 종이 넘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것은 굉장히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생존에 꼭 필요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그것에 맞는 수용체를 만들어서 그 물질에 결합하면 전기적 신호를 통해서 뇌를 통해서 느끼는 거니까 실제로 그 음식 자체에는 맛과 향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수용체를 만들어서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을 맛과 향으로 느끼는 거죠. 예. 사람들은 자꾸 이제 음식 자체가 맛을 준다고 생각해서 음식 자체만 너무 승부하는 것 같고요. 사실 그걸 주체적으로 느끼는 내 몸이라든가 그것에 왜 그렇게 느꼈는지 과정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서 예. 사실은 우리 몸이 주체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좀 더 관심을 갖자는 뜻에서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복잡하고 어려운 거 많이 싫어하잖아요. 네. 맛있다, 맛없다만 알면 되지 굳이 뭐 이런 원리까지 알아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맛에 대해서 좀 계속 연구해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좀 강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맛으로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맛을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지금은 맛이 있는 음식을 찾고 맛있는 어떻게 하면 맞을까에 너무 얽매여 가지고요. 예. 실제로 맛은 부작용이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보면 참지 못해 가지고 너무 많이 먹어서 과식으로 비만이 일어서 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좀 더 맛의 실체를 정확히 알고 난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맛에 대해서 덤덤해지고 자유로워지고 진짜 그걸 맛있게 느끼는 내 몸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음식을 준비해주는 과정이라든가 준비해주는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해서 훨씬 더 이렇게 좀 넓은 시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가 남았는데요. 이게 좀 철학적인 질문인 것 같기도 해요. 책 표지에 있는 질문인데 맛을 통한 즐거움은 어디서 온다고 이걸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그 주제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 책 전체를 썼으니까요. 예, 예. 그래서 짧은 게 설명은 힘들 것 같고 책 표지에다가 이제 그 감각보다는 감각의 리듬이 더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음식이 내게 주는 혜택이 중요하고 그 뇌에서 일어나는 작용이 중요하다. 세 가지가 더하기가 아니고 곱하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어느 거 하나라도 망가지면 빵점이 되면 전체가 빵점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감각의 리듬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사실 우리가 이제 잘 차린 음식을 넣고 그 전체를 갖다 믹서기에 딱 넣고 갈아버리면 맛성분, 영양성분, 향기성분 다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맛의 즐거움이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음식을 어떤 성분을 느낀 것보다는 성분의 자극을 음악의 리듬처럼 즐기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사실 저희가 이제 그 배고플 때 허기라든가 이것만큼 강력한 반찬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몸이 필요한 것을 훨씬 더 맛있게 느껴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까 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잘 차린 고기찜을 넣고 좋습니다. 근데 먹어본 다음에 이게 개고기입니다. 그러면 그냥 그런갑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게 보신이 되겠는데 훨씬 맛있게 느낀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떻게 나한테 이런 걸 먹였단 말이야 그러면서 굉장히 불쾌감을 느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처럼 사실은 똑같은 음식이라 그래도 뇌에서 일어나는 작용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학적인 걸 이해해가지고 좀 더 맛으로부터 정말 맛의 주체는 내가 느끼는 거지 음식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실제적으로 어떤 미식이 가치가 있는 건지 음식의 가치는 뭔지 이런 거에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맛의 원리인 저자인 최낙원 식품공학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